이번 시간에는 CH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 파일로 보면은 CHL이라고 되어 있죠. 임상적 유해요인 목록. 예. 자, 여기 14971 그 스키매틱이었죠. 이게 위험관리 계획서 보면서 한번 봤던 이제 내용인데요. 크게 그 계획서가 있고, 그다음에 에서메이션까지 산정까지 위험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밸리에이션 평가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위험 분석과 평가를 포함해서 위험 사정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했고요. 위험 통제 세 가지 옵셔널 컨트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 잔여 위험에 대한 평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게 이제 위험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다 조치하고 이제 그 독립적이든 아니 독립적인지 아니면 이제 디펜던트한지 의존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 잔여 위험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어떤 위험 통제까지 잘 된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돼요. 위험관리 검토를 하고, 검토해서 그치면 안 되고 그 검토를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최소한.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레포트를 써야 한다. 그것도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레포트는 요 12번에 해당이 돼요. 위험관리 보고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 및 생산 후 활동. 이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매우. 그러니까 통계장이 없이 위험관리 보고서를 쓰는 거는 사실상 허위 보고서예요. 허위 보고서. 이걸 안 하고 쓰는 거는. 뭐 최초 초안을 잡는 거야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해석할 필요 없겠지만 1년 이후에도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에 관한 그 어떤 위험관리 활동들을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허위 문서가 되는 거예요. 위험관리 파일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그래서 반드시 생산 후 활동이 수반돼야 한다. 최소한의 파일이 한 12개 정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좀 봤던 거고요. 위험관리 계획서. 여기 위험관리 파일은 딴 건 아니고 이게 마스터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2개의 파일, 지금 이제 얘 빼고, 맞구나. 12개의 파일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 임상적 유해요인 목록 2번을 보게 될 겁니다. HAL하고 시간 되면 PHA까지 예비 유해요인 분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14971 위험관리 스키매틱이었죠? 요약본 계략도였는데 이거를 조금 디테일을 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위험관리 계획서 있죠? 그리고 위험 분석, 위험 평가, 위험 통제, 그다음에 전체 잔여 위험 평가, 그다음에 위험관리 검토, 리뷰. 그거 한 다음에 보고서 꼭 쓰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 그래서 이제 피드백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뭐 이걸 14971의 부속서에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뭐 KS 규격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꿔놓은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조사를 제가 아까 그 생산 및 생산 후 활동 조사 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건 개발 전에도 사실은 위험한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Preliminary Hazard Analysis라고 해서 예비 위해 요인 분석이에요. 이거는 이제 FMEA의 뭐 반대 개념, 그러니까 이제 탑다운 방식이에요. 하향식. 그리고 이제 여기 FMEA들은 이제 그 상향식 그 위험 분석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지원 도구라고 해서 지금 오늘 볼 CHL하고 임상적 위험 목록하고 HAL, 뭐 해저드 어세스먼트 리스트, 그러니까 위에 사정평가 목록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개발이 처음에 이제 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이제 뭐 예시를 들고 있는 심실세동기 같은 경우는 3등급이죠. 위험합니다. 또 이제 그 긴급한 상황에서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PHA, 이제 예비 위해 요인 분석 같은 게 중요해요. 요 클리니컬 해저드 리스트도 중요하고 위해사정 평가 목록도 중요합니다. 이건 개발 전 얘기예요. 개발을 하고 나서는 이제 개발 중에 또는 뭐 이제 UI 개발 중에 뭐 그때는 이제 이런 FMEA들이 이제 그 상향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SFME가 좀 빠졌는데 여기 이제 SFME가 있어야 되겠죠. 해서 이제 그 PHA나 FMEA를 하게 되면 개발 중에 이제 FMEA를 하게 되면 이게 각 분야별로 이제 FMEA를 하던 그렇게 되죠. PHA를 하던 이거를 이제 그 이제 어, 리스크 어세스먼트 컨트롤 테이블이라고 해서 위험 사정평가 표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서메이션 하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RACT에서 이제 왜 RACT를 이렇게 몰아서 하게 되냐면 그 스키매틱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전체 잔여 위험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전체 잔여 위험 평가가 이제 그 허용 가능한가 이제 이게 뭐 위험 대 이득을 웨잉,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이득이 이제 위험을 초과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해야 돼요. 전체 잔여 위험을 놓고 이럴 때 이제 그 RACT 컨트롤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요게 개별적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단계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497일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1497일 스키매틱, 여기 이제 디테일이죠. 스키매틱은 아니고. 위험 통제 및 평가. 위험 통제 및 평가는 요 1497일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거의 뭐 똑같아요. 의미상으로는. 이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 금지가 이제 있으면 안 되겠, 이제 위험이 더 높으면은 안 되겠죠. 이득보다. RACT에서 최종 판단을 해요. 그래서 위험관리 보고서 이제 이게 생산이 가능하겠다는 결론을 내야 돼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레포트에서 RACT 테이블을 보고 그래야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당연히 이제 생산 후 감시 뭐 이런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요 개념이에요. 14971이. 그러면 이제 임상적 위해 목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커버 페이지고요. 뭐 자동 심장 충격기, 심실세동기였죠. AED 3000 이렇게 돼 있어요. 6차. 얘는 뭐 이렇게 길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개발 전에 조사를 하는 내용이에요.
보면 소개. 이 문서는 메디트 헬스케어에서 수행하는 설계, 개발, 생산과 관련하여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에 적용하는 임상적 위해 요인 목록에 대해 다룬다. 자, 이제 이렇게 개발 전에 뭔가를 조사를 하려면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뭐 논문을 검색하든지 규격, 이제 규격에서의 위해 상황을 뭐 확인하든지. 이게 14971에서는 요건 이제 대략적인 것만 써져 있고 24971 2020년 버전 가면은 부속사 2.2에 잘 나옵니다. 이제 최근에 또 좀 개정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시작 및 예방 조치에 따른 과거 이력 자료. 이제 이런 거 뭐 이전 모델 같은 거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그런 거. 미국 마우데나 유다메드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작용 보고서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저 같은 이제 뭐 주제 전문가들 조언을 좀 받는다든지.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경험이 좀 많을 테니까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목적. 이 문서의 목적은 메디트론 헬스케어가 설계 개발 또는 생산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알려지거나 예상 가능한 임상적 위해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 써놨네요. 이게 이제 뭐 기본적인 안내는 1497일 부속서 시점1이나 시점2 표에 보면은 나와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는 2497일에 부속서 A.2에 가면은 Q&A가 있어요. 그거 보고 PHA 하면은 좋습니다. 이제 PHA 그 유해분석서에 이제 부속서 A에 가보면은 요거 Q&A 해놨어요. 그럼 뭐 시간 되면 보도록 하고. 용어 유다메드 MDR 하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자주 들어가 봐야 돼요. 뭐 이제 FDA 쪽도 마찬가지고 아우데 FDA가 뭐 전통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죠?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임상적 위해 요인 목록 뭐 이제 그 위험관리계획서에서 제품 안전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이제 그 제품 컨셉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임상적 위해 요인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에서 말한 이런 걸 근거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하지 않으면은 이런 걸 못 쓰는 거예요, 원래. 위험관리팀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많죠. 그래서 찾아낸 게 몇 개냐? 11개입니다. 11개. 뭐 치료 불능, 부적절한 치료, 부적절한 전기 충격, 뜨거운 표면, 패드와 패드 간 스파크, 전리 방사선, 날카로운 부위, 끼인 위험, 누설 연료, 진동, 지연된 치료. 치료 불능 같은 경우는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부적절한 치료는 이제 뭐 이게 이제 고전압으로 이게 충격을 주는 건데 충전이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아예 안 되면 모르겠는데 그냥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치료가 적절하게 안 되는 거죠. 여기도 써 있네요. 부적절한 전기 충격. 같은 맥락 같습니다. 뜨거운 표면. 저 이제 이게 고전압 에너지가 이제 갑자기 순간적으로 뭐 배 같은가? 뭐 이 정도 올라가는 거랑 에너지가 이제 잘못 적용이 되면은 이렇게 열로 환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접촉 저항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스파크가 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 또 아이오나이징이 가능하죠. 오전 같은 게 이제 뭐 아이오나이징이 되면은 이제 공기 중에서 아이오나이징이면은 이제 뭐 오존이 뭐 발생한다든가 과다 발생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날카로운 부위. 뭐 이거는 이제 보통 면돌림을 잘 해서
사출이 되기 때문에 네, 리바리가 있는 경우에는 좀 안 되겠죠, 이런 건. 그다음에 끼임, 핀치, 끼임, 누설전류. 이게 뭐 누설전류는 이제 외암을 통한 누설전류도 있고 장착부, 그러니까 패드를 통한 누설전류도 있는데 이제 외장 전류 같은 경우는 뭐 사출은 절연체니까 잘 안 흐르니까 아마도 이제 뭐 패드를 통해서 한자누설 전류가 좀 많이 흐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진동. 포터블인 경우에는 이게 진동에 좀 취약할 수가 있어요. 휴대폰 같이 이제 다양한 내구성 시험을 환경 시험이죠. 그러니까 환경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건 요구사항 자체에는 이런 우리 휴대폰이나 이런 것처럼 열악한 내구성이나 신뢰성 시험을 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위험 관리 대상이기도 하죠.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다음에 지연된 치료. 이제 이게 좀 UI가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좀 그 트라이얼 앤 에러를 범하는 율이 높을 때 지원되겠죠. 현저문안 뭐 요 정도 이렇게 여긴 간단하게 11개 정도 찾았는데 여기 이제 추가 뭐 조사 자료를 여기다가 참조문헌에다 써놓질 않았는데 이렇게 여기만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조사 자료는 이제 별첨을 하는 형식으로 해야 돼요. 여기가 아니더라도 조사하지 않고 유형관리 파일을 작성하는 거는 안 한만 못한 거예요. 예.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참 힘든 건데 그 맨데이를 많이 투입하는 게 맞아요. 그 조사하게 되면 누가 조사 안 해주죠. 다 이제 그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어도 그 하나하나 조사하는 게 다 일이에요. 힘듭니다. 어쨌든 CHL은 이 정도로 그러면 얘기를 하고요. 다음은 HAL. 자, 그러면 HL은 뭐 HL이 보이나요? 보이네. 자, HAL 이게 이제 세 번째 파일이에요. 카바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최대 충격시 100W까지 올라가죠. 이게 이제 그 로직 내부 회로만 할 것 같으면 얼마 안 되죠. 배터리 이제 사용하는 기기인데 목차 이렇고요. 이제 이런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첨부에 지금 나와 있는 보면은 위의 사정 목록 함 어세스먼트 리스트예요. 이 문서는 설계 개발 또는 양산하는 뭐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일련의 잠재적 위의 목록을 제시한다. harm list를 말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등재된 각 위해와 관련하여 가능한 결과의 확률은 5가지 비극적, 위독, 심각하지 않은 무시해도 좋음 이렇게 분류한다. 제공된 정보는 헬스케어 제품이 갖는 위험 상황과 관련된 위험들을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요약 충격기에 대해서 이 위해 사정평가 목록에서 사용하는 통계 수치는 시판후 조사 자료인 시장조사 상황 보고서와 이전 모델인 이런 모델 그리고 유사 제품의 유해 요인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그렇죠. 이거는 항상 조사를 할 때는 뭐 사고 사례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사한 내용이 이거 없이 작성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거 계속 말하니까 좀 지겹죠. 그래도
배경 14971에서는 위험을 위의 상황이 일어날 확률과 위에 따른 심각도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환자가 느끼는 위해의 정도는 환자마다 다르다. 그렇죠. 이 문서에서는 비극적 위독, 심각하지 않은, 무시해도 좋음 등 5단계의 위해 심각선으로 분류한다. 아래 2절에서 언급한 위험 방정식, P1, P2 콤비네이션에 따른 수지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알아본다. 이게 그냥 바로 보는 게 낫죠? 이제 이 얘기인데, 이제 보면은, 이제 위에 함이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나뉘는 거예요. 그 자동 심장 충격기의 위해, 자체의 위해, 그 다음에 방전될 때의 위해, 일반적인 위해, 이렇게 셋으로 지금 나눠서 본 거고, 심각도를 이제 5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FDA나 뭐 이런 MDR에서도 같은 정도의 어떤 그 이제 산정을 해요. 5등급 정도로. 자, 그럼 보면은 위해별로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심장 충격기의 위해를 보면은 뭐 열적 화상, 지속적인 심실세동, 전기 충격에 의한 이게 뭐야? 통충? 이건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통증 같으네, 통증. 그쵸, 이제 심실세동이 계속 이제 이걸 이제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실세동이 계속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비극적인 결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이거 이제 실제 조사한 내용으로 지금 보입니다. 열적 화상, 화상을 입는 정도면 예, 좀 뭐 사망하거나 그렇진 않겠죠. 이것도 뭐 논 리버서블한 어떤 데미지인데 이것도 이렇게 높진 않죠. 이제 열적으로 좀 데미지를 심각하게 받을 수는 있겠죠. 여기 좀 많죠. 그 이제 그 충격을 줬을 때 방전 때는 이때도 이제 방전 화상, 뭐 세포 괴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에스컴 보면 이제 화상이 조금 방전할 때는 좀 번개 맞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뭐 세포 괴사 이런 것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고장 나가지고 이제 뭐 지속적인 방전이 일어난다거나 일반 위해 열상, 협착, 감전 이런 것들은 뭐 비극적인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감전은 이제 뭐 배터리이기도 하고 환자가 닿지 않는 구조이기도 하고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환자 누설 전류에 의한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위해 사정 목록을 이렇게 이제 이거의 조사 자료 기반으로 요약 정리한 거예요. 예, 통계치에 통계치. 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써 있죠? 이런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자동 심장 충격기에 의해 위해 조사, 방전 시의 위해 조사. 뭐 말하는 거죠? 이런 보고서가 없이 이런 조사한 통계치가 없이 그죠? 뭔가를 한다는 거는 뭐 확률을 따지거나 막 그러는 거는 사실은 다 근거가 없어요. 거짓인 거예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아, 지겹죠? 자, 또 위해사장 목록. 다음 거를 좀 보면
예비위해 요인 분석입니다. 커버 페이지 같고요. 얘는 목차가 조금 12페이지 정도 되네요. 이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위해 요인 분석. 이제 문서에서 뭐 시스템, 뭐 자동 충격기, 제세동기, 뭐 AD3000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등급이 높으면 PHA는 꼭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걸으면 안 됩니다. 해버릇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목적. 개발하기 전에, 개발 초기에 하는 거예요. 이제 고객 요구사항 CRS가 있죠? 그거나 이제 뭐 기술 개념? 그거는 이제 PHA하고 잘 버무려서 분석을 해야 돼요. 네. 사실은 고객 사양서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들죠. 이 원래 개발자가 만드는 거 아닌데, 그죠? 고객들이. 근데 이제 뭐, 이제 불특정 다수하게 배포를 하는데, 이제 고객 가서 시장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고객 영상을 이렇게 해서 만들면 좋은데, 어쨌든, 이게 제조자가 고객 요구사항을 100% 간파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도 안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해야 되죠, 이것도. 내시가 많아요. 범위. 이제 보통 제세동기는 헤드는 이제 그렇게 구매를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컴패터블 하니까 호환 가능하니까 헤드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얘도 이제 그렇게 지금 컨셉을 잡았어요. 예. 심실제동 VF 분석 방법. 일단 PHA 하는 방법은 이제 뭐 QA를 한번 합니다. QA. 그다음에 아까 위에서 봤던 CHL 한번 하고 하향식 분석. 이거 탑다운 방식 이제 FTA라고 그래가지고 폴트 트리 애널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그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충 이제 제세동기 뭐 이런 스키매틱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커버 있고 뭐 패드는 이제 뭐 이건 이제 그 공급 받아서 장착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안전 특성을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시스템에서 오해를 하는 게 안전 특성을 잘 찾아내야 돼요. 위험 분석, 위험 관리, 위험 사정 평가 이게 다 뭐에 관련되는 거예요? 다 이제 위험이라고 써져 있지만 결국은 안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안전 사항들을 제품에 어떠한 위험이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제품의 안전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위험 관리는 안전 관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말 쓰면서 같은 의미를 갖기가 힘든데 얘는 같은 의미예요. 안전 관리, 위험 관리. 자, 이제 제품 안전 특성을 보면은 일단 고전압을 써요. 전기 충격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음성으로 이제 좀 안내를 해주고요. 물론 이제 그 화면으로도 보여주지만 그다음에 필수 성능 전달 상대 인터페이스 설계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UI가 중요하죠. 어버버하면 안 되죠. 이거 할 때. 그다음에 1차 전지 드라이브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 구매해서 교체하고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는 항상 요 배터리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이거 재충전 안 되고요. 충전기가 있어버리면은 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야 되는데 대충 있다가 깔딱깔딱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충전식 같은 경우는. 충방전하면 또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우리 휴대폰도 오래 충방전하면은 이제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프레시하지 않죠. 이게 드라이 배터리 좀 귀찮아도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사항이고요. 또 이게 소프트웨어 성능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쵸. 이제 이게 순간적으로 차징된 거를 디스차징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다 방전이 되거나 과다 충전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구현할 수 있겠지만 요즘엔 콤팩트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포터블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로 이제 펌웨어로 제어를 하는 건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3등급이고 이제 IC62304에서 다루는 얘기지만 3등급 클래스 C죠? 6230 분류에 따르면 이제 유니코드를 뭐 이렇게 이제 구현하고 구현해서 이제 구현 정적 분석이나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제 그 아키텍처 레벨에서 그냥 검증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안 돼요. 위험을 하이어라키컬한 컨스트럭션을 보고 그 하이볼테이지를 때리는 그 소프트웨어 쪽 모듈을 쫓아 들어가서 유닛 코드까지 바운더리 테스트를 다 하고 정적, 동적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힘들겠죠? 개발 중에 하는 거예요. 개발 중에. 개발이 끝난 제품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개발 중에. 위험 관리는 뭐다? 프로세스다. 그죠? 프로세스 중에 각 그 단계마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아키텍처 레벨에서, 모듈 레벨에서, 유니코드 레벨에서. 그죠? 등급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급이 높으면 검증 툴도 사실은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검증 툴도 두 개, 세 개 갖다 놓고 해보면 이제 이제 코딩 룰을 잘못한 것들이 세 개가 다 달라요. 어떤 건 많이 나오고 어떤 건 적게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는 툴을 쓰고 싶겠죠. 검증 툴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필수 성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이고 품질이 보장된 제세동 편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 그쵸. 이제 수익 검사 같은 거 잘 해서 이제 뭐 검사 성적서 같은 거 잘 쓰고 제품의 안전 특성은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CHL 아까 봤던 클리니컬 해저드 리스트 거기서 이제 11개인가 있었죠? 네, 11개. 자, 여기서 이제 함을 유발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위해 아니 HAL 그러니까 함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위의 요인이 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치료 불능으로서 함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있죠. 있다고 본 거예요. 부적절한 치료로 함이 발생하겠나? 있다. 전리방사선 이건 아니요. 사실은 이제 전리방사선은 아이오나이징이 되려면 공기 중에도 항상 있죠, 오존이. 근데 이제 양이 되게 적어요. 막 이온 발생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 우리 저 정전기 막으려고 이온 발생 같은 거 쓰잖아요. 산업 현장 라인에서. 그걸 막 하면은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사실은 1000분의 1도 안 생길걸요? 지금 1000분의 1 그 이상 안 생길 거예요. 굉장히 미미한 거죠.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끼임 위험. 뭐 이런 거 이렇게 포터블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끼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뭐 그거보다 조금 크긴 해도 뭐 날카로운 뭐 누설 전류 뭐 이런 거야 이제 패드나 환자 누설 전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진동이 또 아니오인 거는 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아 이건 이제 휴대폰처럼 지첩하고 다니는 건 아니죠. 아 물론 이제 포터블이긴 한데 아 이런 걸 별일 없는데 그냥 들고 다니진 않죠. 어디다 이렇게 비치해 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진동은 아니요. 그다음에 지연된 치료. 그래서 이제 이 예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몇 개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요거에 대해서 탑다운으로 한번 그 FTA를 한번 보면 여기 이제 결합나무 분석이라고 해서 폴트 트리 애널리시스라고 해요. 네, FMEA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개발 전이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FTA로. 치료불능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제 뭐 요런 그 뭐 고착, 고장, 뭐 분리, 탈착 뭐 이런 증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 숫자가 이제 그 확률을 말하는 건데 시간당 고장 확률을 말해요. 시간당 고장 확률.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면 전달 경로 단절 현상이 나타난다. 그 얘기죠. 아 이게 고 엔드가 아니죠. 방전 스위치가 고착이 되거나 선택기가 고장이 나거나 커넥터가 분리가 되거나 패드가 탈착되거나 넷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전달 경로 단절 현상이 고장이 나타난다. 확률은 이 정도 된다. 다 더하면 되죠. 5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가 많죠 지금. 이렇게 해서 뭐라도 하나 발생을 하면 여기도 또는이죠. 이제 이런 확률로 치료 불능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제 개발하기 전에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우, 이 짓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이걸 한번 하세요. 해보셔야 돼. 아, 쳐야 돼요. 쳐야 돼요. 자, 두 번째, 요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요 세 개가 맨 위에 보면은 세 개가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탑다운이니까 셋으로 분리되고 그 세 각각의 원인을 또 찾고 이렇게 해서 쭉 탑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텍스트로 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적절한 치료가 있었죠. 마찬가지인데요. 임피던스가 높으면은 이제 패드가 잘 부착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스파크도 튀고 임피던스도 높고 그죠? 저 패드 접촉이 안 좋아도 그렇고 커넥터가 이제 콘택 레지스턴스가 높으면 커넥터가 이제 좀 닳거나 뭐 안 맞거나 텐션이 죽었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와이어가 뭐 10가닥짜리 와이어로 이렇게 스트랜디드 와이어를 썼는데 다 끊어지고 하나만 남아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뭐 이런 드리프트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돼요. 충격용 콘덴서 충전 용량 미달. 그쵸. 이게 뭐 차징이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부적절하게 나올 수 있죠. 그게 이제 콘덴서가 손상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누액이 될 정도면 지금 완전히 좀 마탱이 간 거죠. 네. 다음에 열적 화상. 그 열적 화상은 두 가지였어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열적으로는 뜨거운 표면하고 이런 헤드와 피부 간의 스파크 뭐였지? 위험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다시 볼까요? 뜨거운 표면 스파크.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제 열적 화상이 있는 거죠. 아까 그 위에 있었어요. 뜨거운 표면 같은 경우는 그 함이 이제 해저드는 나눠져 있었는데 함이 하나로 이제 그 똑같아요. 함이 이런 해저드 이런 해저드가 이제 여기 열적 화상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야. 여기는 불확실한 치료로 이런 이제 숫자를 집어넣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어서 부담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해버릇 해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뭐를 날카로운 부위.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우리는 면돌림 한다. 텍스트로 이렇게 끝, 위험 분석 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별건 아닌데 별건 아닌데 자세히 이거 확률 같은 거 따지고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별건 아닌데 분석적이잖아요. 그죠? 뭘 하나 어떤 해저들 하나 보더라도 이렇게 분석적으로 부적절한 전기 충격. 잘못된 양성 감지. 자동으로 이제 심실세동을 보통은 이렇게 감지를 하거든요. 맥박이 안 뛰면은 이제 심실세동으로 판단하고 이제 전기 충격 이제 레디 시킨 다음에 누르세요라고 이제 메시지 뜨고 말로 누르세요 충전됐습니다 뭐 하면 눌러야 되는데 그 양성 감지를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잖아요. 되게 위험하죠. 알고리즘 특이도 이거 이런 거 잡음 뭐 이런 거. 요게 요게 제일 좀 위험해 보이죠. 아까 그 저기 제일 위험한 경우였죠. 요게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부분이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뭐 지금 자세하게 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게 중요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누설 전류. 누설 전류는 이제 뭐 6061-1에서 재요. 그래서 딱히 위험 분석을 한다는 게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 뭐 장착부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절연 다이어그램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 분석의 일환이긴 하거든요. 누설 전류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해버릇하는 게 좋습니다. 누설 전류도. 그다음에 지연된 치료 마지막에 있었어요. 지연된 치료가. 그쵸. 이게 이제 뭐 저는 이제 사용자 조치가 잘 안 되는 거, UI 뭐 이렇게 잘 안 보이고 막 헷갈려서 뭐 이렇게 조작하다가 이제 기구가 자빠지거나 뭐 뒤집어지거나 부르거나 콘덴서 저속 충전. 그쵸. 이거 충전이 하세월이면 안 되겠죠. 네.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FMEA 단계에서도 RACT를 하지만 HA 레벨에서도 RACT를 하는 게 좋아요. 네, 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RACT 테이블을 운영을 한다. 여기 이제 뭐 써졌긴 한데 이건 이제 한번 테이블을 보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쉬워요.
RACT 테이블을 써야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등급. 그럼 얘는 C라고 봐야 돼요. C. 유기상공사 이제 여기에 클래스 분류하게 돼 있죠. 결론. 결론은 이제 뭐 위험하죠. 뭐라고 돼 있어. 예비 위험 분석 결과. 침실배동 감지 소프트웨어. 그렇죠. 여기 지금 위험하죠. 사용자들 두 영역은 높은 안전 영향도를 가지며 맞는 얘기죠. 제품 개발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와 집중 관리가 필요한 거. 그렇죠. 자, 요거 클래스 C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죽었죠. 파이팅. 자, 참조 문서는 뭐 요 정도? 예. 이제 24971 정도 Q&A 좀 보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Q&A가 이제 요 내용인데 발췌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 이제 앤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 가져온 거고. 내도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 가지고 여기 쭉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해당되면 뭐 특별히 아니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Q&A를 하다 보면은 제품 안전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 기분 따라서 그냥 개발 목록에 따라서 하면은 그때그때 하면 좀 몇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잘 안 나와요. 이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딱 이런 걸 좀 보고 하면 그래도 좀 잘 나옵니다. 그것도 권장드리고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제품 안전 특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아니면은 이제 보다 복잡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안 끝납니다. RACT 테이블은 이제 첨부하면 될 거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정도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